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28차시부터 계속 쭉 28, 9, 10 그렇죠. 쭉쭉 오고 있습니다. 5단원 쭉 오고 있는데 다음 이제 이번 차시부터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청일전쟁을 했어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그렇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기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조선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바심을 내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걸 저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구열강 입장에서는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지한 상황이고요.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러일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조선이 여기 있어요.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한 발 물러서면서 대신에 여기 전쟁 그 배상금을 좀 더 많이 받게 돼요. 랴오둥반도 돌려주는 대신에 그게 한 총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와중에 군비 확장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임시군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0% 가까이 80%가 넘는 돈을 군비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이랑 동맹을 체결하면서 점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산업자본가와 자본가 형성되면서 노동운동이 증가하게 되고요. 부재지주 그 땅에는 살지 않지만 지주로서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부자층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본한테도 깨지고 영국한테 먼저 깨지고 일본한테도 깨지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반식민지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아예 중체 서역 말고 아예 서구식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 변법 자강 운동이 추진됩니다. 물론 이거는 보수 관료들,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100일 만에 끝나요. 100일 만에 아웃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민중이 의화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서양 세력 너네 싫어 라고 하면서 서양 세력 배척을 주장을 하면서 크게 반란이 아니죠. 좀 어떻게 좀 말을 바꿔보면 부청멸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이징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8개국, 일본을 포함한 8개국 연합군이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축조약을 맺으면서 아예 중국을 반식민지화를 해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변법자강 운동과 관련된 건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캉요에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시면은 일본의 유신에서 기감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해요. 유신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일본이 한 거 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일본처럼 우리 바꿉시다. 첫째는 군신과 더불어 서약함으로써 국시를 정한 것이고, 둘째는 대책을 세워 현명한 인재를 모집한 것이며, 셋째는 제도국을 열고 헌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명한 인재 모집해서 기존에 있는 보수파 관료들을 물러나게 하자. 그리고 제도국 열어서 아예 법을 만들자. 즉 변법자강 운동을 통해서 일본이 하고 있었던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수파 관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의화단 운동인데요. 어느 나라가 참여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엄청 많이 참여했죠.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등등 해서 총 8개
8개국 연합군이 등장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나라는 반식민지화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조선은요, 그 와중에 조선은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갑오개혁, 청일전쟁하면서 갑오개혁도 하고요, 아간 파천을 하기도 하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기도 하죠. 왜? 명성황후가 시해됐거든요, 일본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황제 국가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위로부터 황제 중심의 근대화를 시도하고요. 청나라, 너네 일본이랑 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너희를 중화로서 떠받드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죠. 대한제국과 더불어서 독립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의회 수립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대한제국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마는 거죠. 대한제국의 법, 대한국 국제를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자주독립 제국이다. 여기는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대황제는 하면서 황제 중심의 전제정치를 천명한 것이 바로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게 바로 고종이 단발령을 하고 제복을 입는 황제국가,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환구단인데요. 환구단에서 황제 취임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죠. 그래서 10년 후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의 대한제국 그리고 만주에 대해서 영향력을 뻘치려고 하니까 처음에 만한 협상을 해서 대한제국에서는 일본이, 만주에서는 러시아가 우위를 각각 인정하고자 하자라고 일본이 제시를 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뭐? 전쟁밖에 없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 시작을 하고요. 일본이 대한제국에서는 한일을 지어서 강요하면서 조선의 땅을 사용을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재로 종전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위상이 강화되었다. 왜? 가스라 데프트 밀약, 제2차 연일 동맹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요. 포츠머스 전쟁 끝나고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조선의 대한제국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빨간색 보시면 어디에서 주로 싸워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리순을 급격하게 공격하게 되고요. 발트 함대, 원래 러시아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수도는 어디예요? 여기 있는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쭉 한참 오래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1904년에 공격했는데요. 1905년 거의 근 1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청나라가 몰락해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는요, 조선이 아니죠, 이제 대한제국으로서 모습을 갖추기도 하고요. 독립협회라는 단체도 만들어지지만 요게 대한제국이 더 우위에 차지하면서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그렇죠, 러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조선을 이렇게 먹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을 도와줬던 미국과 영국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러일 전쟁 끝났습니다. 청일 전쟁 끝났고요. 러일 전쟁 끝났어요. 청일 전쟁도 끝났고요. 러일 전쟁도 끝났고 전부 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 특히 조선의 입장, 한반도 입장은 이렇게
켜 들어가는 모습이 점점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